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이 TSMC의 실적 발표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만 했던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도 이 TSMC 호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그래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증시에서는 또 반도체 대형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도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7월에 이 고점에서 반토막 났었던 주가가 다시 종가 기준으로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주가가 좀 부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에 어떠한 좀 실적을 기록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의 실적을 견인한 이 TC본더 장비와 더불어서 또 관련한 기술들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의 3분기 실적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17일 연결 기준 잠적 실적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 2,085억 원, 영업이익 99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8.4%, 3,320.9% 급증했다는데요.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4,093억 원, 영업이익은 1,8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반도체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3,000%가 급증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라는 점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TC본더 장비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급 실적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렇게 올해 3분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HBM의 제조 필수 장비인 열 압착 본더라고 하죠. 이 TC 본더 장비의 매출 성장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고객인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또 미국 마이크론까지 다변화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한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연간 매출은 6,500억 원에 달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회사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규 공장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객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전용 칩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지 고객 밀착 지원을 위해서 법인을 세우고 또 전문 인력을 선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TC본더의 매출 성장과 좀 더 다변화된 고객사들의 수주까지 좀 이런 수주가 반영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신규 공장과 또 현지 법인 설립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TC본더 장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TC본더는요, 디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서 제작하는 HBM의 필수적인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TC본더는 이 2개 이상의 웨이퍼를 하나로 결합하는 웨이퍼 본딩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는 이 칩이 있는 웨이퍼와 그리고 또 다른 웨이퍼를 고온과 또 압력을 이용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TC본더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고온과 그리고 고압 제어 그리고 정밀한 정렬 기술로 웨이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온도와 압력을 정밀하게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두 웨이퍼가 정확하게 맞물려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이 자체 기술로 TC본더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진동을 최소화해서 정밀도를 높였고요. 또 동시에 이 경쟁사 대비해서 4배 높은 생산성과 또 작은 장비 크기를 구현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네덜란드 ASMPT와 또 국내에서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자회사죠. 한화 정밀기계 등이 관련 장비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세계 1위 HBM 공급업체인 SK 하이닉스에 현재는 TC본더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화 정밀기계는 현재 SK 하이닉스에 이 테스트용 장비를 납품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일에는 또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좀 단기간에는 따라오기 힘들다라는 이러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품질 우위를 바탕으로 한 시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미반도체는 HBM4용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 등 차세대 장비 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는 더 넓은 범위의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에 적용되는 장비라고 하고요. 기존 ETC 본더보다는 더욱더 진화된 기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장비는 한미반도체가 HBM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게 해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PC 본더와의 차이점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것은요, 이 플럭스리스 본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 한미반도체에서 내놓은 제품명이라고 하고요. 이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플럭스리스 본딩은 칩을 붙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 플럭스라는 소재를 배제한 형태라고 합니다. 플럭스는 구리와 구리를 연결했을 때 이 실온에서 형성되는 산화막을 제거해주는 송진 가루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칩과 칩 사이에 이 회로 기판을 연결해주는 솔더볼의 표면 장력을 낮춰서 이 구리층의 솔더가 잘 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플럭스는 본딩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단점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플럭스를 도포한 후에 또 반도체와 기판을 정렬해서 가열하는 리플로우 과정에서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구멍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고요. 또 이 리플로우 공정을 거치면은 잔류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를 또 제대로 청소하지 않게 된다면은 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 플럭스를 쓰게 되면은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얇은 갭에서는 클리닝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HBM의 스택 수가 올라가면 이 플럭스리스 방식을 좀 같이 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본딩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일단 TC 본더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앞서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이 하나 정밀기계 TC 본더가 어제 SK 하이닉스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TC 본더 지금 한미 반도체와 함께 하나 정밀기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있는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면 이제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희비가 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화 정밀기계가 SK 하이닉스의 HBM용 TC 본더 퀄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장에서는 이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이날 기관은 한화인더 주식 약 25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요. 또 외국인은 약 95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화 정밀기계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한화 정밀기계 측은 이 보도된 기사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현재 이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이 퀄 통과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전일의 하락폭을 좀 만회하면서 2%대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미 반도체에 좀 독주 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정밀기계 지금 콘테스트를 탈락했다라는 보도는 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 기사가 났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 이렇게 한화 정밀기계가 독점 체계를 지금 깰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또 주가가 또 흔들릴 것 같은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장비사 이 레이저셀은요. LC 본더 장비를 올해 출하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LC 본더 장비는 어떤 장비일까요? 네, 먼저 이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좀 독점 체제가 깨질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오늘 장에서는 또 전일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8%대 하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이를 위협하는 장비라고 한다면은 LC 본더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LC 본더는 레이저 압착 접합 기술을 사용해서 반도체를
반도체를 이 패키징하는 장비인데요. 기존의 TC 본더는 각 칩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을 이용해서 접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TC 본더는 D램 8개에서 12개를 웨이퍼 위에 모두 올려놓고 레이저를 쏴서 한 번에 압착을 하기 때문에 TC 본더 대비해서 수율은 증가하고 또 생산 시간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LC 본더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최대 12인치 웨이퍼를 전체를 동시에 패키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LC 본더는 열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TC 본더는 칩을 아무래도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붙이기 때문에 이 칩을 개별적으로 붙일 때마다 열을 가해서 기판이 휘어지는 워피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LC 본더는 기판에 좀 고르게 열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LC 본더는 이 HBM 패키징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중요한 이종 접합과 또 칩넷 기술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첨단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공정을 결합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LC 본더의 기술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셀은 인텔과는 이종 접합 분야에서 그리고 마이크론과는 HBM 패키징과 관련해서 LC 본더 공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LC 본더가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다면은 LC 본더를 개발한 레이저셀이 또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미 반도체의 공시와 또 다양한 웨이퍼 본딩 장비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공시 요약입니다. 한미반도체는 17일 연결기준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 2,085억 원, 영업이익은 99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8.4%, 3,320.9% 급증했다는데요.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4,093억 원, 영업이익은 1,8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올해 3분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HBM 제조 필수 장비인 TC 본더의 매출 성장 덕분이었는데요. 기존 고객인 SK 하이닉스에 이어 미국 마이크론까지 다변화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한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연간 매출은 6,500억 원에 달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회사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규 공장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미반도체는 HBM4용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 등 차세대 장비 개발도 나서면서 HBM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